네, 요즘 잠 편안하게 주무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하는 분들 아마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수면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5년 새 무려 28.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인 대다수가 수면 후에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 직전 주의 금요일, 바로 오늘이 세계 수면학회가 정한 수면의 날입니다. 그만큼 건강한 수면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잠을 푹 잘 잘 수 있을지 수면 전문가 서진원 소장 모시고 그 방법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물론 이제 잠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잠이 충분하지 못하면 몸에 어떻게 안 좋은 건지 사실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점이 좀 안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는 각종 이상 징후가 생기는데요. 육체적으로 면역 체계가 저하되고 혈압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비만이 유도되고요. 정신적으로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집중력 또한 떨어지고요. 또한 수면 장애를 오래 겪으면 우울증이 10배 이상이나 증가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우울증이 10배나 그렇게 증가합니까? 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적정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적정 수면이 굉장히 다른데요. 연령 따라도 달라집니까? 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성인에게 권고하는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수면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숙면을 취하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수면의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 95%가 수면 후에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 현대인들 어느 정도나 좀 잡니까? 그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OECD 통계에 따르면 예.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놀랍게도 OECD 중 최하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수면 시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족 국가로 일본과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예. 노동 시간에 있어서는 또 멕시코와 1, 2위를 다툴 정도로 우리는 좀 적게 자고 또 많이 일하는 아직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제가 서두에 그 통계 수치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22년 수면장애 진료 인원이 109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4년 새 약 28%가 늘어난 수치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면 장애 어떻게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수면 장애는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거나 예.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하더라도 낮 동안 정상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데요. 네. 요새 주변에 잘 자냐고 물어보면 나 너무 잘 잔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보시고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현대인들의 어떤 수면 장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잠들기 힘든 증상을 보고 불면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불면증의 범주가 상당히 좀 넓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잠 못 이루는 것만 불면증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네. 수면 장애는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려운 인면 장애, 그리고 수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수면 유지 장애가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낮에 지나치게 졸리고 또 피곤한 것 또한 수면 장애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수면에 좀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예.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수면 장애의 좀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코골이라든지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좀 질환들은 우리가 좀 그게 간과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잘못 알려진 수면 상식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예. 보통 코까지 골면서 잘 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피곤하고 그런 경우에는 뭐 코까지 골면서 잘 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코를 골고 자고 있으면 예. 저렇게 코를 골면서 자는 걸 보니 내일 엄청 피곤하겠구나, 제대로 못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는 동안 이제 코를 곤다는 건 기도의 통로가 확보가 안 돼서 예.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나 왜 이렇게 잤는데 피곤하지?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흔히 피곤하면 나 오늘 코 많이 골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게 잘못된 상식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래서 코골이는 사실 굉장히 개선할 수 있는 또 질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그리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다이어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도도 살이 찌거든요. 살이 찌면 기도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공기가 원활하게 통로가지 못해서 코를 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가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권고하는 것이 체중을 감량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코를 고는 사람을 좀 떠올려 봤을 때 생각나는 게 좀 이제 좀 중년 남성이 배 나온 남성이 술을 한잔 하고 자면서 코를 고는 모습을 많이 상상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상태가 코를 골기 매우 취약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이런 증상도 있던데 이 증상은 어떤 겁니까? 네,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란 자야 되는 밤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깨야 되는 낮 시간에 깨지 못해서 이상적인 수면 상태가 수면 시간이 뒤로 밀린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올빼미족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 올빼미족이야라고 얘기하면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낮에 이제 계속 피곤하고 졸리다가 밤만 되면은 뭐 흔히 표현하기를 눈이 말똥말똥 떠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들이 바로 이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현대사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대사에서는 야간 활동이 굉장히 증가하고 교대 근무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은 밤 시간에 자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면서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과연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도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받아보거나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인데 만약에 어렵다면 이제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그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수면 장애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나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수면 일기를 쓰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수면 일기요? 네, 수면 일기는 뭐냐면 내가 잠든 시간, 자는 데까지 걸린 시간, 또 깬 시간, 그리고 내가 낮에 했던 활동, 그리고 내가 낮에 섭취한 카페인 등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이런 활동이 왜 좋냐면 평소에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수면 습관을 내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개선할 수 있는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일기를 써봐라 이런 좀 조언도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바쁜 현대인들은 사실 이제 주중에 일을 하다 보면 잠을 많이 못 자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른바 수면 빚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빚을 주말에 이제 몰아서 자는 걸로 그 수면 빚을 채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는데요. 잘 잠을 자지 못해서 쌓인 것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면 빚, 수면 부채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빚을 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평일에 충분히 자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내가 수면 부채가 쌓여서 너무 피곤하다 하면 주말에 몰아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반드시 평소보다 한두 시간만 더 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10시간 넘게 자고 뭐 15시 이렇게 자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면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마치 당일치기로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처럼 내 몸에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졸리고 피곤하더라도 주말에 몰아 잘 때 한두 시간 정도 더 자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그걸 만약에 무너뜨린다면 이제 월요병이 발생하는 거죠. 월요일에 회사 가기 피곤하고 너무 가기 싫고 이런 게 사실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잠이 안 오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 잠이 잘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운동을 해서 몸을 좀 혹사시키면 잠이 잘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맞습니까? 잠들기 전 한 잔 해야지 잠이 잘 온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잘못 알려진 최악의 수면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이제 피부 온도가 이렇게 화끈거리면서 올라갔다가 그렇죠. 확 떨어지거든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지면서 심부 온도가 낮아서 잠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 들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얕은 잠을 자고 또 자는 동안 우리 몸속에 아세트알데히드가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떤 숙취가 있죠. 그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술은 드시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 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운동 같은 경우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이런 것은 괜찮으나 네. 과한 운동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부터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격렬하게 운동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떻게 보면 흥분 상태가 지속돼서 잠들 때까지 이완되는 그런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을 해가 진녘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 격렬한 운동은 절대적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수면제를 이제 처방받아서 수면제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수면 유도제를 이제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수면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복용하셔야 되는데요. 예.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이 수면장애로 병원을 가면 수면제를 바로 처방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수면 위생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수면 일기를 쓰고 나의 수면을 관찰하는 것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는 어떤 미봉책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복용했을 때 의존성이 생기고 또 이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보통 수면제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수면 유도제는 그럼 어떻습니까? 수면 유도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잠이 너무 안 오는데 약을 먹어볼까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일단 수면 위생부터 수면 습관부터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수면 습관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네. 예, 그러면 꿀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 혹시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 알려주시면 상당히 시청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수면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카페인 섭취를 끊으셔야 합니다. 카페인 섭취를 제로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커피를 딱 2주간 끊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면 정말 신생아처럼 통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수 있었나 놀랄 정도로 카페인을 2주만 끊으면 통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카페인이 수면에 방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만약에 꼭 드셔야 된다면 아침 10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거든요. 카페인을 분해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2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내가 커피를 꼭 마셔야 된다면 10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요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불면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는 것은 최악의 수면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또 최근에는 온라인몰에서 휴대폰 감옥, 스마트폰 감옥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가둬놓고 나와 멀리 떨어진 곳에 놓고 잠드는 것이 수면 위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지키지 않아서 많이 그러니까요. 이걸로 수면 장애가 유발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가서 저 수면 장애입니다 얘기하면 이것부터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보통 잘 자잖아요. 그게 멜라토닌의 수면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보통 자기 전에 이제 수면 루틴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양치를 하고 잠옷을 갈아입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조명을 끄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잠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푹 자는 거거든요. 예. 어른 같은 경우에 내가 나의 생활을 챙기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무너져서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3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카페인을 끊어라, 스마트폰을 멀리해라, 그리고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라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한테도 좀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으로 사실 이 수면 장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인 이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수면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수면 장애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예. 왜냐하면 수면 장애는 또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모든 질병은 사실 수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좀 잠을 푹 잘 잘 수 있을지 수면 전문가 서진원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